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양귀자 작가의 소설 마지막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이 소설은 도시화 과정에서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원미동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고, 땅을 둘러싼 갈등을 인물들 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땅은 양귀자 작가의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소설로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노인과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아 땅값을 올려 부를 얻으려는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각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 것들 또는 서울 끈악풀들이라고 지칭하며 땅 팔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팔기로 마음먹는데, 이 과정에서 땅을 둘러싼 인물들의 가치관 차이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1980년대 원미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980년대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국제적인 행사 준비로 토지용도 변화가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원미동은 소시민의 삶과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인과 동시에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입니다. 작가는 이와 같은 구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원미동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각 노인은 자신의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각 노인은 땅을 팔라는 박씨 내외의 설득에도 서울 것들을 괘씸하게 여기며 땅을 팔지 않고 밭에 인분을 뿌리는 문제로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각 노인의 농사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하지만 각 노인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 노인을 압박하며 농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몰려들고, 각 노인은 결국 땅을 팔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각 노인은 땅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으로 향하다가 자신의 밭에 고추 모종의 물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발걸음을 돌립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각 노인은 도시화 과정에서도 전통적 삶의 방식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설득과 압박에도 반농사를 고집하는 인물로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각 노인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한 인물입니다.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각 노인의 자식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신들이 실패한 사업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본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합니다. 두 번째, 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각 노인은 땅을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땅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땅값을 올려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각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본 사회문화적 가치입니다. 모종이 살아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다버린 행위에 분노하는 모습에서 땅을 생명의 공간이며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일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에서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적 삶의 방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런 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질적 가치만 쫓는 삶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네 번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의 단면입니다. 각 노인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에 대한 항의로 밭에 연탄재를 던지는 행위는 공동체적 애정이 사라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노인의 땅에 범듯한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의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데에서 도시화로 인해 자본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의 땅을 믿고 이익을 얻기 위해 각 노인 며느리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서
심리적 연대감보다는 이해 타선에 의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땅에 대한 각 노인의 인식입니다. 각 노인은 소위 서울 것들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땅이란 생명을 기르는 곳이며 땅에서 거두는 생명이란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은 인간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것들은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각 노인이 가꾸는 텃밭의 거름 냄새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죄다 집주인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난도질한 것은 단지 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밭과 죄 없는 풀잎이란 오직 각 노인의 눈과 마음에만 포착되는 것입니다. 똥 냄새와 거름 냄새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것들은 인간이 땅에서 자라는 살아있는 것들에게서 자양분을 받는 존재임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먹거리는 땅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유통 시스템 안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미동 토박이었던 그에게 토지의 용도 변경과 강제 토지 수용, 그리고 택지 조성 등과 같이 도시화로 인한 토지의 변화가 폭력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대로부터 바라왔던 분홍의 꿈을 자신의 때에서 이룬 그에게 땅은 단지 생계의 수단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땅이 일종의 자본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그것이 불가항력이었기에 더욱 수용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6번째, 양 기자 단편소설의 특징입니다. 양 기자의 소설 속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가는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풍경을 현실 그대로 그려내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따뜻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초기 소설집 작가호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폭력과 암투가 하도 어지러워 도처에 눈물과 상처가 난무했던 시절이었다. 작가라면 누구라도 시대의 암울을 비껴갈 수 없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은 스스로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외면하지 않다 보니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이웃이나 삶의 파전과 노동, 그리고 사회폭력 등과 같은 소재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땅이 실려있는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은 중심도시에서 밀려난 소시민들의 삶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연작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부천시 원미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당시 한국 소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소시민들의 삶을 통해 희망과 절망, 그리고 폭력과 소외, 또한 갈등과 화해 등을 보여주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7번째, 198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198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서울로 모여드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부동산 투기까지 겹치며 주택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 시내의 외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서울 근교에는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자 삶의 근원으로 인식되던 땅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원미동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땅의 배경인 원미동은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평범한 인물들이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즉, 원미동은 소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고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의 공간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밀려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땅이 실린 원미동 사람들은 희망과 절망, 그리고 폭력과 소외, 또한 갈등과 이해 등으로 얼룩져 있는 삶의 부조리와 속물근성을 풍자하면서 소시민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향수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설의 내용이 원미동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어우러져 독자의 공감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9번째,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태준 작가의 돌다리는 땅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차이를 그린 작품입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팔자고 하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을 통해 땅의 본질적 가치보다 금전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는 소설입니다.